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흑백자료 영상.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피난을 간다. 학교 건물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학생들이 힘을 모아 괭이질을 하고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모습. 교복 차림의 어린이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모습과 1987년 학력고사장 정문 앞의 풍경, 그리고 시험을 보는 모습 등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한국의 교육열. 자막, 대입시험의 변화. 전국의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학 자격시험은 예비고사, 학력고사 등 여러 차례 변해왔다. 지금의 수능시험은 학생들의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수능 이전 세대의 학력고사 때도 한판은 단골 뉴스였다. 1986년 대한뉴스. 해마다 치러야 하는 대학 진학생들의 곤혹입니다. 이번 학력고사에는 지난해보다 19,000여 명이 늘어난 73만여 명이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응원 문구들과 정문 앞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못지않게 부모들의 정성 또한 대단합니다. 시험관이 시험지를 배부한다.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법당 안에서도 자녀들의 좋은 성적을 바라는 부모들의 기원이 가득합니다. 기도하고 절을 하는 모습과 시험 보는 학생들의 모습이 비교된다. 1981년 대한뉴스. 1982학년도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전국 28개 지구 466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날 아침 전국 각 지구에서는 경찰이 앞장서서 수험생들이 제 시간에 고사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수송작전을 벌였는데 관용차와 자가용 택시 등이 적극 협조했습니다. 경찰이 학생을 택시에 태우거나 경찰차에서 내리는 학생도 있다. 경찰 순찰차와 사이드카도 수험생들을 태워서 대민봉사의 흐뭇한 일면을 보였습니다. 이날 고사장 문 밖에는 고등학교 1, 2학년과 선배들이 나와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따끈한 차를 대접하며 격려했습니다. 응원 문구, 수석이든 차석이든 주저하지 말아요. 엄마 입학금. 수험생들은 아침 8시 30분까지 고사장에 입장해서 9시부터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고등학교 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출제됐고 단순한 암기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초적인 이해를 토대로 응용이나 적용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중학교 입학시험. 중학교에 진학할 때도 시험을 치러야 했던 시절. 오늘날 명문대에 가기 위해 학생들이 입시에 시달리는 것처럼 소위 인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가외와 사교육이 성행했다. 중학생이 재수까지 불사하던 그때 결국 1969년 입학생부터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실시되었다. 1959년 대한뉴스. 가슴을 졸이게 하는 금년도 중학교 전기 입학시험이 지난 3월 4일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진 입학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얻으려고 평소에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알뜰말뜻한 문제에 부닥쳐 진땀을 빼는 모습들. 멀리 창밖에 걱정이 되어 모여든 학부형들은 안타까움에 또한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시험을 보며 입술을 잡아 뜯는다. 드디어 3월 9일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학교마당은 합격의 기쁨과 낙제의 실망으로 뒤끓었습니다. 한자 이름들이 붙어 있다. 1960년 대한뉴스. 시험과 구두 시문을 해서 신입생들을 뽑는 재래 중학교 입학시험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평소의 학습 태도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새로운 방법의 중학교 입학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인데 먼저 내신된 국민학교 성적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몇 개 반으로 편성하고 지정된 시간표로 각 과목의 학습을 시켜가면서 입학에 적응한 자격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수학 시간에는 은행놀이, 국어 시간에는 글짓기, 체육 시간에는 운동 실기를 시켜서 개개인의 지능을 살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시험 공부에 얽매이기 쉬운 어린이들의 건강을 고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책상을 치운 교실에서 뛰어다니며 놀이를 한다. 1957년 대한뉴스. 3월 6일부터 서울 시내 62개 전기중학교에서 일제히 입학시험이 시작되어 상급학교의 문을 두들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시험지에 코를 박고 시험을 치르는데 각각의 장소에서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바둑알을 두는 어린이도 있다. 특히 금년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이체를 띄운 것은 유희와 노래 등 순전히 실기만으로 전형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고무줄놀이와 잡기놀이, 미끄럼틀 타기, 정글짐 오르기 등을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 채점을 한다. 발표회에서는 어린이의 그림들이 게시판에 전시되어 있고 어린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도 이어진다. 의사가 어린이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한다. 한편 대학의 입학시험도 평균 5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최고 학부에서 학업을 닦아보려는 수많은 수험생들은 가진 바 실력을 다해 답안 쓰기에 분주했습니다. 검은색 복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문제를 푼다. 시험지 옆에는 수험표가 놓여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각 대학 교정에 모여 있다. 이와 같이 해서 3월 10일부터 각급 학교의 합격자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외부 사람의 출입을 언급한 학교 사무실에서는 합격자 명부가 신중하게 작성되어 갑니다. 드디어 합격자의 발표. 그러자 학교 마당은 순식간에 환희와 실망이 뒤섞인 흥분의 마당으로 변했으며 한편에서 기쁨의 환성을 올리는 합격자와 학부형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슬며시 돌아가는 불합격자들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창문 아래에 벽보가 나붙고 명부를 올려다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얼굴에 희비가 교차한다. 자막, 멈추지 않는 배움.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의 한가운데 당장의 끼니 해결조차 어려웠던 시절. 공터에 칠판 하나를 놓고 학생들이 모이면 그곳이 곧 학교가 되었고 무너진 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1991년 문화영화.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년 1개월에 걸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탱크가 거리를 지나치고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른다. 같은 해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에 서울 수복, 10월에는 평양에서 우리 정부가 북녘 동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든다.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한많은 흥남 철수작전을 전개해야 했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형 함선에 피난민들이 빼곡하고 1951년 부산의 모습 역시 피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있다. 전쟁을 치르면서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의 이화여자대학을 포함한 여러 대학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까지 피난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젊은이들로 빽빽한 흑백자료 사진들. 1956년 대한뉴스. 서울시 영산 2가의 작년 6월 중순 착공된 숭실중고등학교의 교사가 4월 말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그 공사가 활발히 진섭되고 있는데
건평 540평 석조 2층 건물로 20여 개의 교실을 설치할 것인가. 이 숭실학교는 60여 년 전 평양에 설립되어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외정 말기에 일정에 의해서 폐교됐고 8.15 후에는 공산 학생을 피해서 월남, 4284년 서울에 개교해서 현재 이른 학교로서 공사장에는 학생들이 직접 모교의 건축공사에 땀 흘려 작업하는 아름다운 광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른다. 교육 환경의 개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교육열이다. 교육을 통해 지식만큼은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바람. 또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도 교육열에 기여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었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963년 대한뉴스. 정부에서는 늘어가는 인구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을 하루속히 완비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특히 서울 변두리의 학동들을 위해서 서울 마포구 서교국민학교를 비롯한 변두리 여러 곳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교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책상 30여 개가 놓인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빈천으로 알려져 있는 성북구 삼양동에는 계명학원이라는 동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무료 학원이 열리고 있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최 원장 내외는 전 가산을 기울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박정희 의장 부인 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저명인사 부인들의 숨은 협조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혜택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6년 대한뉴스. 여기는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깨끗한 교과서를 필요한 시기에 줄 수 있도록 유네스코와 엉크라의 원조를 얻어 건설된 국정교과서 인쇄 공장입니다. 교과서에 실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있다. 또한 조명을 받으며 반사판 같은 네모난 틀을 바람개비처럼 돌리는 작업도 이어진다. 교과서의 같은 페이지가 위아래로 인쇄된다. 최신식의 각종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기계화되어 있어 일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구형의 기계에 판을 밀어넣기도 하고 롤러처럼 돌아가는 기계를 통해 전지처럼 커다란 종이가 인쇄되어 나오기도 한다. 직원들이 각 기계에 달라붙어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잘못 인쇄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인쇄물들이 사람의 키높이만큼 쌓여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학교 아동들의 교과서 수요량은 연간 2,500만 부이며 그중 2,000만 부를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계를 더 구입해서 부족한 500만 부도 여기서 인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깔끔히 재단되어 나온 5학년 2학기 사회생활 교과서. 외국어 교육. 외국어 능력이 필수처럼 여겨지는 요즘. 외국어 교육의 시기가 점점 낮은 연령대로 내려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외여행이나 외국과의 교류가 많지 않던 시절에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한 열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1957년 대한뉴스. 미 국무성 후원으로 서울 시내 소공동 시립도서관 내에 영어 강습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이 영어 강습소의 강사들은 멀리 고국을 떠나 반공전선에 참가 중인 미군 용사들이며 그들은 자진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남녀노소 강습생들에게 기초 회화에서부터 열심히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ALI에서는 단기 영어 강습생들과 해외로 유학한 학생들 그리고 일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으로 설치된 이래 11개년 동안에 미비한 시설 속에서 남아 9만여 명의 수료생과 3천여 명의 해외 유학생 그리고 현재 국내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영어 문장들. 한편 타자 강습의 필요성을 느낀 원장 한세희 씨는 4285년 5월부터 30여 대의 타자기를 준비해서 3천여 명의 남녀에게 타자 기술도 습득시켰습니다. 1965년 리버티 뉴스.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는 개교 13주년 경축 행사로서 외국어 연구소를 개관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소에서는
녹음 테이프와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40명의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영어를 가르치는 아주 최신식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의 기계와 칸막이 좌석은 아시아 재단의 원조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에는 또한 미국문화연구소도 있어 학생들은 미국 역사와 문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실업학교 장려. 경제성장기에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곳곳에 문을 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 학업을 포기한 여공들은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하며 배움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61년 대한뉴스. 국민의 기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먼저 10월 20일 인하공대에 부설될 중앙직업학교의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명년 4월에 준공될 이 학교는 기계, 전기, 목공 등 19개 과목을 설치하고 오스트라리아, 영국, 서부독일 등지에서 기술자를 초빙해 우리나라의 현지 기술자와 직업학교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예비 훈련 등 3개 종별의 교육을 실시해서 각급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직업학교는 앞으로 전국 중요 도시마다 세워질 것이며 이로써 우리 사회에도 1인 1기 제도의 획기적인 기술 교육의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64년 대한뉴스. 서울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5-6km 지점 성북구 월계동 산마루에서는 인덕 실업고등학교의 개교식이 지난 9월 9일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칠순의 박인덕 여사가 약 30년 동안 해외 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체험과 재산을 바쳐서 창설한 이 학교는 전교생에게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고 최신 시설에 덴마크의 학제를 본받아 이 땅에 명실상부한 농업 함국을 이룩할 훌륭한 역군을 길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경제적 성취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교육은 입시와 경쟁을 위함이 아닌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근간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추억의 문화 영화, 한국의 교육열,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